자, 맥도날드에서 나온 신제품 버거 11월 달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출시. 11월 20일인데 크리스마스 메뉴가 작년에도 나왔던 제품인데 리뉴얼이 조금 됐다고 하네요. 뉴스에 나온 건 어떻게 나왔냐, 3가지 치즈와 감자가 듬뿍 들어간 알리고 크로켓. 알리고 포테이토는 제가 지난번 그 요리 대회에서 했던 감자에 이제 그 치즈를 잔뜩 넣어가지고 만든 메쉬 포테이토의 일종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인데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토마토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빵이 있고요, 토마토가 있고요. 비프 패티가 초압축이 돼서 종이장 패티가 왔는데요. 비프 패티가 토마토보다 얇고요. 슬라이스 치즈를 한 3개 정도 합치면 비프 패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이 구운 게 뭐냐면 알리고 크로켓, 모짜렐라, 체다, 까망베르 3가지 치즈와 메시드 포테이토가 듬뿍 들어간 프랑스식 치즈 감자 요리 알리고를 크로켓 형태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여기 빵에 올라간 하얀색 소스가 향긋한 트러플 렌치 소스로 한층 더 끌어올린 버거의 맛과 풍미라고 하고요. 알리고란 모짜렐라, 체다, 까망베르 3가지 치즈와 메시드 포테이토가 듬뿍 들어간 트러플 소스와 잘 어울리는 프랑스의 겨울 요리인데, 사실 오리지널 알리고는 그리에르 치즈랑 모짜렐라를 섞는 게 더 많습니다. 체다랑 까망베르는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맥도날드에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가 있고요. 똑같은 구성에다가 소스를 바꾼 핫 트러플 치즈버거. 이거는 뭐냐, 향긋한 트러플에 매콤함을 더해 알리고 진한 치즈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뉴 핫 트러플 소스, 매콤한 핫소스를 더한 트러플 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거는 똑같은 소스 구성의 맥머핀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겨울 음료로 음료가 하나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메리베리 맥피즈. 상큼한 레즈베리와 청량한 탄산음료가 만나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 한정 맥피즈. 이거는 스프라이트 버전이 있고 코카콜라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로콜라 버전으로 시켰는데 100몇 칼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빨간 시럽 자체가 고칼로리다. 이 안에 들어간 이 딸기 시럽 정도가 한 100칼로리 가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랑 섞은 약간 체리콜라 같은 느낌으로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 스프라이트 버전으로 시킨 것이다. 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좀 보고 나서도 어색함이 드는 것은 알리굿보다 패티가 작아서 패티의 소외감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메뉴이고요. 버거 자체의 칼로리를 살펴보니까 650칼로리 언저리이더라고요, 둘 다. 근데 패티 때문에 이제 칼로리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이 튀긴 알리굿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보니까 뭔가 이 매운 소스 같은 게 굉장히 떡칠해서 왔는데 한 입 살짝 먹어보니까 매운 향이 확 납니다. 디진다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매운맛이고요. 불닭 소스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맛이라서 아예 안 매운 건 또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티가 굉장히 얇네요. 요새 맥도날드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자, 칼날과 비교, 새끼손가락과 비교. 자, 매운 걸 먹으면은 정상적인 맛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멀쩡한 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알리고 치즈 패티. 아무래도 감자가 소고기보단 싸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감자가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감자버거네, 감자버거. 딱 먹었을 때 감자 맛이 많이 난다. 딱 안에 그 메쉬 포테이토 같은 게 이제 쭉 펼쳐지는데, 트러플은 트러플 오일 맛. 트러플 오일에서 나는 그 플라스틱 비슷한 느낌의 그 트러플 향 있잖아요. 셰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맛이 나고요. 고든 램지 씨가 싫어하는 트러플 오일 향 이런 게 진하게 풍겨져 나오고. 근데 왜 크리스마스야? 이 버거에 어디가 크리스마스죠? 경품이 있다고? 포스터에는 경품 얘기가 전혀 없는데 왜 크리스마스인지는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버거 매운 버전 먹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 소스를 핫소스로 이렇게 조져 넣는 거는 너무 과감한 선택이 아닌가. 트러플 향을 내기 위해서 트러플 소스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핫소스를 넣어버리면 트러플의 향은 어느 정도는 죽을 수밖에 없죠. 트러플 향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좀 충돌해요, 맛이. 저는 완성도는 노말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핫소스는 매운맛의 대부분이 캡사이신 매운맛인 것 같고요. 즐거운 매운맛은 아니네요. 트러플을 싫어하신다면 애초에 이 버거를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트러플이 거의 전부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각각의 재료의 맛은 특이한 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그 알리고에 체다랑 뭐 까망베르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알리고 패티에서 느껴지는 거는 메시드 포테이토 맛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얇디 얇은 패티나
위에 올라가 있는 치즈 이런 것들이 향이 뭔가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난한 맛이 나는 버거인데 여기에다가 트러플 마요네즈 소스를 넣어가지고 트러플을 막 갖다 슥슥슥 먹어봐 이렇게 권하는 맛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트러플 때문에 크리스마스 메뉴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 크리스마스의 특별함이나 이런 거를 트러플을 통해서 재현하고 싶지 않았나. 이 핫버거는 어쩔 수 없이 매콤한 메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기이한 메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품 개발했던 컨셉을 스스로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어느 정도 있다. 불고기 소스 같은 걸 썼다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트러플 오일이 또 간장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궁합이. 근데 이거 매운 쪽으로는 살짝 아쉬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메뉴를 리뷰하면 항상 같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재구매 있습니까? 재구매 없고요. 내년에도 안 살 듯. 한 번이면 충분해. 작년에 먹었으면 안 시켰어. 작년에 안 먹어서 시킨 거야. 자, 아이온 리뷰하기 전에 저는 NC게임을 언제부터 했냐? 리니지부터 했습니다. 리니지 옛날에 말하는 선만 있었을 때부터 했었고요. 최근에 한 NC게임 리니지 온라인 2, 리니지 M까지는 했었어요. 리니지 M 나올 때까지만 해도 유튜버가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 김영태 디렉터님의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나 봐요. 그땐 제가 그 과한 허벅지, 이 반짝이는 텍스처 표현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환장하죠.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아쉬워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아이온 1은 그럼 했었냐요? 아이온 1도 했었어요. 아이온 1 때도 수호성을 한 10몇 렙까지 키우다가 그만했던 걸로 기억해요. 찍먹도 아니었죠. 이번에는 만렙까지는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예전에 리니지 W 출시할 때 그 트레일러 광고 보고 광고로 했다가 욕을 진짜 개먹은 적이 있어요. 그건 심지어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시 트레일러를 같이 보는 게 광고였는데 게임도 아니야. 출시 발표회를 같이 보는 거였어. 출시 발표회를 같이 보기를 하는 게 광고였거든. 게임에 대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댓글창에 진짜 욕이란 욕은 가득 차고 싫어요가 막 90%가 박히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NC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히는 NC의 게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아이온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못 만든 게임은 아닙니다. 왜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출시하고 이틀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라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이제 인게임에서 파는 재화들을 거의 다 산 상황이거든요. 제 돈을 박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가서 깃털 주울 생각에 막 맵 찾아보고 있었어. 누가 미리 찾아놓은 깃털 맵 없나. 그래서 게임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만렙이 되고 느낀 건데, 만렙이 되면 풀리는 그 소위 엔드 컨텐츠라는 거 있죠. 쭉 이제 한번 봤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엔드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만렙까지 키우면 사실상 이제 그 필드쟁, 어비스에서 PVP, 균열 열리면 가서 주고받고 싸우는 거, 이 정도가 끝이에요. 뭐 많이 할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내냐가 이제 라이브 서비스의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은 제가 출시한 게임을 만렙까지 하면서 느낀 거, 게임 자체는 할만합니다. 왜 할만하게 느끼냐? 일단은 딱히 과금을 안 해도 캐릭터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과금을 한다고 해서 더 빨리 키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금만 중요하냐? 아니요. 게임 자체가 되게 페이스가 빨라요. 일단은 캐릭터들이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게 되게 연타로 빠르게 나가고 화면이 화려하고 캐릭터 디자인이 이쁘게 됐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 먹을만해요. 전투도 꽤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화면도 번쩍번쩍하고, 일단 스킬이 많지 않아요. 스킬 쓰는 거 12개 정도가 끝이에요. 일단 애초에 단축바 8개에다가 액티브 스킬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연속기로 이어가지고 가는 게 대부분이라 실제로 누르는 버튼이 많지 않다. 스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아요. 뭐 비슷한 게임을 비교하자면 이제 로스트 아크가 나올 텐데, 로스트 아크조차도 스킬 8개에다가 각성기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정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스킬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입문할 때 나쁘지 않게 입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딱 하나 걸리는 건 캐릭터끼리 길막이 좀 됩니다. 요즘 길막하는 게임이 어딨어요? 길막 좀 없애주세요. 와우도 길막이 없고 로아도 길막이 없고 리니지만 길막이 있는데 왜 길막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캐릭터 충돌을 좀 없애주세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아이온2란 게임이 NC에서 최근에 만든 게임 중에 가장 돌연변이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게임은 모바일을 생각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모바일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으면 이 게임은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염두에 둬가지고 모바일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망가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잔잔바리로 나오는 이 시청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아이템 인벤토리조차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할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바일에서 누가 인벤 정리를 해요. 그죠?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모바일 최적화를 하면서 갖다 버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가방 드래그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PC 전용 게임이었으면 가방 드래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모바일과 연동을 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UI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온 1을 하던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이 아니었잖아. 아이온 1은 PC 게임이었거든요. 아이온 2는 PC 게임이어야만 했어. 근데 왜 모바일로 됐을까요? 이 리니지의 형제들 모바일 버전이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바일을 포기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바일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아쉽게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온2가 완전히 PC용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과는 좀 퀄리티가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3일독 지금 이틀 됐죠? 이틀 된 느낌으로는 괜찮은 게임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무과금으로 해도 걱정 없을 정도의 게임이다. 뭐 적당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